뷰티풀 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은 일관성을 지키고 과학자들은 답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연구하는 에인슈타인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동력은 자신의 연구가 질병 치료를 위한 설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소지상 세포는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데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세균이 몸속에서 감지되는 첫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몸의 천연 애저번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알루미늄 같은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어떻게 애저번트로 작용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애저번트 물질은 수지상 세포에 작용해서 이들이 실제 세균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에이즈 바이러스나 결핵이나 앞서 맞서는 새로운 종류의 백신을 만드는데 수지상 세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스타인먼의 생각이었다. 일본의 여성 면역학자 이나바 카요는 1990년 스타인먼의 연구실에서 한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수지상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백신의 효력이 드러났다. 당시 면역학 분야의 지배자는 남성들이었다. 이나바의 말이 따르면 면역학 분야의 여성 연구자는 전무였다. 사실 당시 여성 면역학자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극소수였다. 이나바는 그것이 두려웠다. 이나바가 실행했던 실험은 현재 혁명적인 연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선 그녀는 생제액에서 수지상 세포를 분리했고 그 다음 분리한 수지상 세포를 종양세포에서 뽑아낸 추출물이나 생제의 몸에서 자연 발견되지 않는 단백질에 담가 놓았다. 그런 뒤에 이질적인 단백질에 담가 놓은 수지상 세포를 다시 지에게 주입했다. 이 수지상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은 수지상 세포를 담가 놓았던 단백질에 면역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이나바는 수지상 세포를 몸 밖에서 변형시킨 다음에 면역 반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몸속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 될 만한 것이었다. 1992년 이나바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교토대학교 자연과학부 최초의 여자 부교수가 되었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교토대학의 부총장으로서 성평등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제 수지상 세포를 기본으로 한 백신의 목적은 이 세포를 이용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나 결핵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에 대항하는 신체 면역 방어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이나바의 실험은 동물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면역 학자들의 농담을 빌리면 실험의 성공은 생기나 좋아할 희소식이었다. 인간에게 이 과정을 시험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암 환자의 경우에 수지상 세포를 그의 혈액 샘플에서 뽑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배양 접시에 그 환자의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단백질 분자를 넣어 그 속에 담가 놓아야 한다. 애저번트 가령 박테리아의 구성 성분을 배양 접시에 추가해 수지상 세포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이 세포가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성숙한 수지세포는 환자의 암세포에서 단백질을 흡수한 뒤에 다시 환자에게 주입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수지상세포는 림프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T세포에 환자의 암세포에서 나온 단백질 샘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적절한 T세포, 즉 암을 찾아낼 수 있는 T세포의 스위치가 켜지고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된다. 이토록 복잡다단한 치료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개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거친다. 실험실 배양 접시 내의 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들은 동물을 이용한 소규모 연구를 거친 다음 다른 동물들을 이용한 더 큰 연구로 이어진 다음에 인간을 상대로 한 소규모 안전성 시행 모든 단계에서 시행 계획을 꼼꼼히 실행해 보는 일을 거치고 그 뒤에야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에 검증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3월 스타인머는 갑자기 이 실험 도중에 그 어떤 것도 할 시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의 췌장에서 진행암 암세포의 크기가 키만한 상태가 자라고 있었던 것인데 그는 자신에게 남은 날이 몇 달 안 된다는 선고를 받았다. 자신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지령을 내렸다. 구글을 검색하지 마라. 스타인먼이 처한 상황은 누구나 두려워하면서도 상상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만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늘 보고 싶지만은 보지 못한 세상을 구경하러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스타인먼은 급작스러운 비극이 닥친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는 유형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연구 계획을 밀고 나갔다. 차이는 단 한 가지 실험 대상을 자신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고 수지장 세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스타인먼은 자신이 몸담았던 필생의 연구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기를 바랐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스타인먼의 종양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전 세계에서 친구와 동료들이 모여들었고 한 인간을 위한 위대한 실험이 시작이 되었다. 스타인먼과 그렇다고 스타인먼이 공식 학계를 피해서 병든 자신을 멸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거품이 뭉글뭉글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혼합물을 자기 몸에 마구 주입하는 따위의 은밀한 일을 벌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험의 모든 공정은 교제기관을 거쳐야 했다. 관련자들은 누구나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과 실험해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타인먼의 생명을 구하는 목적을 무기 삼아 온갖 종류의 위험 요소들이 새로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가령 통상적인 경우에 인간의 혈액으로 실험을 하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혈액을 실험 대상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하지만 스타인먼의 실험은 워낙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동정적 사용 프로토콜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특별히 제출했다. 규제 당국은 특수한 상황을 양해해 주었다. 마무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법한 일들이 때로는 며칠 만에 해결되기도 했다. 스타인먼의 첫 박사학위 제자였던 미셸 뉴센즈 바이거는 당시 뉴욕의 록펠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수술증에 제거한 스타인먼의 종양 중 일부를 가져다가 후속 분석을 위해서 생제의 몸에 넣고 배양했다. 그러는 동안에
제넨테크라는 기업의 정량연구 부사장이었던 아이라 멜먼 과거의 스타인먼과 함께 연구를 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자신의 연구팀에게 암세포를 배양시킨 다음에 아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여러 약물을 암세포에 투여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스타인먼의 또 다른 친구들이 정량의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를 분석했다. 독일의 티빙겐에서 다른 동료들이 종양에서 단백질 분자를 추출한 다음 실험 백신을 투여했다. 도움을 제공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은 먼 옛날 고등학교 여름방학 동안의 스타인먼의 실험에서 현장 실습을 한 인연으로 그를 알게 된 인물이었다. 스타인먼의 실험을 통해서 받은 치료는 총 8가지였다. 종양에서 나온 분자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쓴 것. 첫 번째 변형 방식은 스타인먼의 수지장 세포를 그의 암세포에서 나온 DNA와 융합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수상세포를 암세포 단백질 속에 담그는 것이었다. 각각의 경우에 수지상 세포를 다시 스타인먼의 혈액에 주사했다. 수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수지상 세포 주입이 이루어졌다. 이 세포들이 암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켰으면 하는 희망에서였다. 세 번째 백신은 앞의 두 가지 작용 방식이 달랐다. 세 번째 백신의 경우에 스타인먼의 종양세포를 분리해 유전자 변형을 시켰다. 이 세포들이 단백질 분자를 분비해 그것이 수지상 세포와 다른 면역세포를 자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변형시킨 종양세포에 고용량의 방사능을 쬐어 이 세포들의 증식을 막았다. 그런 뒤에 이 종양세포를 다시 스타인먼의 혈류에 주입했다. 방사능 처리를 한 종양세포가 스타인먼의 수지상 세포의 주의를 끌어 수지상 세포가 이 종양세포를 에워싸 림프절에서 T세포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면역계가 공격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자는 의도에서였다. 그 중에 한 치료는 스타인먼이 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으나 식품의약 그거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실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질이 있는데도 스타인먼은 병이 치유되리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퇴원해서 생활하던 마지막 날까지도 그는 연구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수지상 세포가 암 대항력으로 쓰이게 될 방안을 찾고자 모진 애를 썼다. 절반은 농담조였지만 스타인먼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내 종양 나는 이 골칫덩이를 어떻게 해결했나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25일 그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전날 그는 아내와 세 자식과 세 손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안타깝네요. 많은 꿈과 생각을 가지긴 했는데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군요. 스타인먼을 위해서 실행한 실험 중에서 무엇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알아내기란 이제 불가능하다. 한 사람의 병력을 통계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병력은 그러나 스타인먼의 실험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암 진단 초기 장기의 예후는 그에게 남은 날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1년을 살 확률은 5%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4년 6개월을 더 살았고 2011년에 9월 30일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10중 8구 스타인먼의 암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여서 실험 치료를 통해서 그의 면역계가 활성되었다 해도 종양세포가 면역 반응의 공격을 피할 방안을 찾아 냈을 확률이 높았다. 멜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의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실험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스타인먼이 사망한 지 사흘 후에 아내 클라우디아는 해 뜨기 전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다가 남편의 열쇠뭉치 옆에 묵묵한 통 속에서 그의 블랙베리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클라우디아는
지난 며칠 동안 선도되지 않은 전화기의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새벽 5시 23분에 날아든 메시지였다. 친히 하는 스테인먼 박사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딸에게 소리쳤다. 아빠가 노벨상을 타신단다. 클라우디오 어디아는 남편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쓸쓸한 행복이었는지를 전한다. 스타인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수상자가 발표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을 알고 있던 한 지인이 이를 알고 있던 지인은 더 많았을 것이다. 축하를 전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데 당혹감을 느꼈다. 만일 노벨위원회가 그의 사망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의 그 상을 수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고 1시간 뒤에 스타인먼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스타인먼에게 상을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스타인먼 몫의 상금은 공동 수상자인 보이틀과 호프만에게 돌아갈 참이었다. 결국 위원회는 이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상을 그대로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제인 레이가 사망으로 노벨상을 타지 못했던 그 해에 스타인먼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다. 스타인먼은 노벨상을 받고도 그 소식을 모르는 유일한 인물이 됐다. 그는 노벨상을 더 빨리 탈 수 있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수긍하듯이 실제로도 더 빨리 탔어야 마땅했다. 참 그렇군요. 이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토끼 구를 통해서 미지의 모험을 떠났던 것처럼 스타인먼 역시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면역이라는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특이하고 이상한 모양의 캐릭터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복잡한 세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희한한 세계, 수많은 유형의 세포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질병과 싸우는 활동을 저지르는 놀라운 세계로 가는 문 말이다. 인생응학까지 스테인먼은 수지장 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널리 초항을 받았다. 나무가 열매의 이름으로 기억되듯이 그의 이름 또한 수지장 세포와 연계되어서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자, 이렇게. 수지상 세포 백신이 현재 큰 효력을 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종양의 면역기를 방해하는 방법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 종양은 자체의 단백질 분자를 분비해 수지장 세포가 공동 자극 단백질을 자기 표면에 내보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영향을 받는 수지장 세포들은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면역 방어의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꺼버려 T세포가 암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종국에는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수지장 세포 백신의 두 번째 문제는 수지장 세포가 몸 밖에서 스위치를 켜면 이 세포를 다시 몸속으로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 때 주입된 수지장 세포가 몸속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잃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다시 주입된 수지장 세포가 T세포를 만나 면역 반응의 스위치를 켜는 림프절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다. 수지장 세포 백신의 세 번째 문제는 최근 발견된 내용대로 수지장 세포의 유형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가령 피부 속의 수지장 세포는 소화관에 있는 수지장 세포와 다르고 혈액에서 발견되는 수지장 세포와도 다르다. 게다가 수지장 세포가 존재하는 각 장소 내에는 수지장 세포의 많은 변종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면역계는 어느 정도 자연의 생태계와 비슷해진다. 상이한 서식지의 세포들은 유사성도 크지만 또한 차이도 있어서 자리를 옮기면 그곳에 적응해버린다. 상이한 유형의 수지장 세포를 알아내는 것이 현 연구의 최신 개척 분야다. 사실 우리는 아직 스타인먼의 한 초창기의 연구, 즉 최상의 세포를 찾아서 면역 반응의 스위치를 끄려는 원리의 실험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백신 환경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데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수지장 세포의 하위 유형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타인먼이 살아생전에 인류에게 준 선물은 신약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혈액이 몸속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나누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타인먼 그에 함께 소지장세포를 연구한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은 인간 신체 내의 또 다른 위대한 역학의 세부를 밝혀냈다. 상이한 유형의 면역 세포가 몸속 기관과 조직 사이를 돌아다니며 림프절로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지장 세포 백신뿐만 아니라 신자기 면역계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효력을 낼 수 있으리라는 스테인먼의 더 큰 비전은 오늘날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비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먼저 면역계 내에 완전히 다른 측면의 상호작용이 밝혀져야 한다.